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하는 지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하나둘 새겨지기 시작했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주름이 생길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시간들의 증거이자 그 시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지혜들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고 세상의 이치가 보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순간의 말, 하나의 습관, 작은 선택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20대에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30대에는 열정으로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있었죠. 하지만 50, 6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은 점점 소중해지고 선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조심해야 하는 6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때로는 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자산. 건강한 사람에게는 1000가지 소망이 있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 있다. 이는 인도의 속담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진실이죠. 얼마 전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한때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임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골프장을 누비며 인맥을 쌓았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며 자신의 바쁜 일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던 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는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건강이라는 기반 없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룻밤 자면 금방 회복됩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많이 마셔도 운동을 안 해도 별탈이 없죠. 하지만 50, 60대 이후에는 작은 병이 평생을 괴롭힙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당뇨를 소홀히 하다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질병들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정기 검진만 받아도 금연만 해도 적당한 운동만 해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인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젊을 때처럼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을 즐기기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3회만 운동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건강은 나이 들수록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말투, 존중받을지, 무시당할지 결정하는 인생의 열쇠. 말은 마음의 초상화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크세노폰의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 지하철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려는 젊은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어. 어른 앞에서 먼저 앉으려고 해.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존경이 아니라 당황과 불편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얼마 전 만난 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라며 공감부터 하시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되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후배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칫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꼰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려 들기 쉽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특히 내 때는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와 같은 표현들은 공감을 얻기보다는 거리를 만듭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더욱 벌리고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과감하게 한다. 말 한마디에 인생의 무게가 담기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투는 나이 들수록 더 고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나 때는 보다는 요즘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의 경험을 들이밀기보다는 상대방의 현재를 궁금해하세요. 셋째, 조언할 때는 권유의 형태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해. 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가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집, 지혜와 집착의 위험한 경계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30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과 자녀들이 디지털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30년간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거냐? 요즘 것들이 뭘 한다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5년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고 그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지혜가 아니라 맹목적인 집착이었다는 것을.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 경험들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교만으로 변하고 지혜가 고집으로 굳어질 때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기회를 막는 장벽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새로운 사회 트렌드들이 매일 등장합니다. 이런 변화를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외로운 섬이 되어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 75세인데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젊은 구독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십니다. 늙은 개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다. 며 웃으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혜로움을 봅니다. 고집과 지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열려 있고 고집은 닫혀 있습니다. 지혜는 내 경험상 이런 방법이 좋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라고 묻지만 고집은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단정합니다. 지혜는 배우려 하고 고집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신만이 가르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유연하고 고집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들려 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8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인생은 죽는 날까지 흥미진진한 모험이 됩니다. 관계, 인맥보다 진심이 만드는 황혼의 온기. 우정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직장을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이사를 하면 이웃들과 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인매광이라고 불렸습니다. 명함첩이 두껍게 여러 개였고 매일 저녁 약속이 있었죠. 골프 모임, 동문회, 사업체 모임.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함께 술 마시자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많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것을. 그런 그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준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아플 때도 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한 사람과의 소중한 우정이 수백 명의 인맥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술자리 친구보다 병원에 함께 가줄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보다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벗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야 하고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지 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라는 씨를 꾸준히 뿌려야 언젠가 따뜻한 우정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용서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오해나 갈등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져 있다면 이제라도 먼저 손을 내미세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오늘 당장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황혼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 쓰는 지혜가 버는 능력보다 중요한 이유.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재벌 목돈을 모으셨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3억 원 정도 되었죠.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보장,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원금 보장에 연 15% 수익이라는 감미로운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돈을 잃었고 투자 회사는 야반도주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늙어서 돈을 잃으면 희망도 함께 잃는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돈과 관련된 유혹도 많아집니다. 허세, 사기, 욕심.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허세의 유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하게 용돈을 주거나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결혼식에서 체면을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기의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 세금을 환급해준다. 고수익 투자 기회라는 말들은 모두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욕심의 함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단번에 불리려는 욕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려는 욕심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원칙을 정하고 지키세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한다. 모르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도 큰 돈은 신중히 빌려준다. 등의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키세요. 둘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큰 지출이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공짜는 없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나 상품은 의심해 보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재정을 점검하세요. 매월 수입과 지출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고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습관, 작은 변화가 만드는 인생의 기적. 습관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다. 찰스 두이그의 이 말처럼 습관은 우리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올해 68세인 김 선생님입니다. 젊을 때부터 매일 밤 술 한두 잔씩 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며 시작한 음주가 점점 늘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드셨죠. 운동은 내일부터 하지 라며 계속 미루셨고 작은 불편함도 나이 들어 그런 거야 라며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하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항상 뭔가 불평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조차 그분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같은 나이의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30년 전부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독서하는 습관, 일기 쓰는 습관, 감사 인사를 하는 습관. 작은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68세임에도 40대처럼 건강하시고 항상 긍정적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두 분의 현재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밤늦게 술 마시는 습관, 운동을 미루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20년, 30년 쌓여서 결국 내가 어떤 노인으로 살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들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루는 습관입니다.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검진도, 운동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미루다가 놓치게 됩니다. 둘째,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점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번 말로 표현하면 자신도 우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집니다. 셋째,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내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할까요? 새벽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일찍 오고 일찍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활용하세요. 감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깨어난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한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학습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정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아지고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정리된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정리되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좋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후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향한 여행.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말투를 곱게 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관계를 아끼고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이 6가지만 조심해도 품격 있는 노년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책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투를 고우게 하는 것도 자신의 품격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고집을 버리는 것도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드는 것도,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백발이 흰 눈처럼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여전히 매주 봉사활동을 하시고 새로운 책을 읽으시며 젊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십니다. 그분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나이가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이는 거야.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2가지 길이 있어. 그 경험으로 고집스러워지거나 아니면 그 경험으로 더 유연해지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을 뿐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노인이 될지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한 습관도 10년간 유지하면 90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젊었을 때였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 부드러운 말투를 갖기 가장 좋은 때도, 더 열린 마음을 갖기 가장 좋은 때도,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가장 좋은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앞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구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즐기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즐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인자한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하고 인자한 사람은 장수한다. 여러분의 인생도 물처럼 유연하고 산처럼 든든하길 바랍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고 산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품격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